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하다 말은 거 보강 차원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 읽기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파이어 펑션스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할게요. 테스트 지난번에 이제 왜 안 됐는지 이제 그런 좀 개발자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개발자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저도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 구문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글에다 검색해 보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요. 그 확률이. 보통은 먼저 이거잖아요. 제 코드 내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제일 크게 보면 그 구글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구글 쪽에 문제가 없는 게 아마 99.999%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코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코드를 보면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낄 수 있어요.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데 위화감이 잘 제가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짠 게 아니라 코파일럿이 해줬잖아요. 코파일럿이 해주면은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럴싸하게 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짜면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코파일럿이 짜면은 이런 거를 빼먹는 거다는 거죠. 이거는 파이어베이스에 어드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이 펑션스 안에 있는 내용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민 내용 노드.js에서 돌아가는 그런 코드고 이 파이어베이스만 있는 코드는 클라이언트 쪽 라이브러리 SDK라고 하죠. 그 SDK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로 써주면은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걸 찾기가 제가 10분이 넘게 걸렸는 거예요. 정말 막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펑션스가 이벤트에 뭐 잘못됐나? 내가 오랜만에 써서 뭐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거를 막 찾고 여기다 이제 콘솔 막 디버그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고 개발자의 숙명인데 이런 거에서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너무 나는 이래서 안 돼. 막 이래서 이제 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그 뭐야 이제 설계 딱 해놓잖아. 오늘 포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하는 시간만 제가 만약에 하면은 진짜 하루 이틀이면 짜요. 왜냐면 머릿속에 다 있잖아. 나 어떻게 할지 계획이 펑션스에서 뭐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데서 시간이 10분 지연되고 1시간 지연되고 뭐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어.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뭐냐면 이거를 제가 디플로이를 그럼 이거를 했으니까는 정상적으로 됐겠죠. 컴파일 단에서 좀 막아줬으면 했는데 컴파일은 또 됐잖아 하필 재수없게. 그래서 먼저 이거를 잘 잡아내려면 ESLint나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아마 ESLint도 이거를 도움을 주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타입스크립트 뭐 그런 룰이나 이런 걸로 먼저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했는데 문제가 하나 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요거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트러블 슈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펑션스가 이제 잘 저게 디플로이가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요. 두 개를 제가 올렸잖아요. 크리에이티드랑 딜리트가 와야 되는데 여기 X가 난 거야. 에러가 났다고 돼 있는 거야. 이게 사실 무슨 원리냐면 펑션스에는 이제 작은 조각을 조각낸 조그만 PC가 이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코드가 이제 돌아가는 저기가 되는데 아까 이제 하면서 잘못된 코드가 여기 뭐 에러가 나 있다 하고 뭐 없어. 다시 디플로이를 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럴 때 뭐 안 되네. 뭐 똑같이 따라했는데 내 PC는 문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저기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안 되는 이유는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코딩이 아니라니까요. 코딩보다는 그런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함수 삭제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에러가 났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될 때는 또 그거에 맞는 저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안 됐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써놨죠. 뭐 이런 식으로 딜리트 해서 아까 유저 크리에이티드를 써주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또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디플로이에 이제 점차 좁혀가야 되는 거지. 지금 자기가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예. 항상 개발자는 그런 시간 싸움을 하는 거지 그냥 스토리라인대로 다 되면은 엄청 빨리 나올 건데 그럴 리는 없다. 예, 아무튼 리플레시하고 일단 그래도 테스트는 하고 가자고요. 테스트 잘 디플로이를 했는지 이제 디플로이가 됐다면은 뭘 하게 되냐면 일단 아까 이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저 사용자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버튼을 만들든지 뭐 그런 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사용자 관리 페이지. 근데 거기까지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삭제하는 게 이 계정 삭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정 삭제를 하면은 어디 들어가냐? 요 펑션에 들어가고 딜리트 펑션에 들어가고 딜리트 펑션에 들어가면 뭘 하죠? 그 뭐야 콘솔에다 한번 찍죠. 딜리트가 됐다고. 그래서 여기 로그 보기를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지난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에뮬레이터를 써서 손쉽게 했죠. 막 콘솔 로그 찍어가면서 자기 PC에서 이제 돌아가게. 근데 그거를 하면은 또 에뮬레이터 뭐 그거 또 깔고 뭐 하고 막 그게 귀찮더라고. 왜냐면 그거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돼 에뮬레이터.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에뮬레이터 안 쓰고 딜리티드 됐다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단조롭게 끝내려고 하는 거죠. 펑션스는 크리에이트 할 땐 요거 딜리트 할 땐 뭐 요거 뭐 요 정도로 간략하게 최대한 해서 얘를 배포되고 남 접어놓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 진짜 정신 사납고. 예, 일단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면은 리프레시 해보면은 그 계정이 사용이 이제 당연히 안 돼요. 그럼 뭐 기왕 하는 거 테스트 하는 것도 해보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원래 구글 로그인 페이지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일단 로그인 됐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여기에 크리에이트 함수 들어가서 우리는 이걸 볼 필요도 없지. 여길 보면 되죠. 파이어스토어에 해당 유저의 이게 먼저 생성되고 이 UID로 CNC란 UID로 파이어스토어에 CNC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더라라는 거를 알면은 이제 성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미안하지만 또 지우겠는데 계정 삭제를 했을 때 계정 삭제를 했을 때 이렇게 없어지면은 두 개의 펑션스가 둘 다 동작을 하는구나. 아주 단순하게 넣었죠. 그래서 뭐 단순한 코드라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제 디버그 할 때 여기 로그 보기 해서 로그 하나씩 찍어 가면서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는 이제 아픔이 그때부터 그건 문제예요. 그때는 에뮬레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에뮬레이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단순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펑션스에 저런 아주 단순한 업무만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두 함수 중에 신경 써야 할 함수는 크리에이트는 뭐야 생성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생성될 때 한 번 하면 되지. 근데 딜리트 할 땐 뭘 해야 돼요? 지금은 해당 계정의 데이터를 밀어버리는 것도 참 너무 편하잖아요. 지금 원래는 사용자 계정 지우고 무슨 생각해야 돼? 맞다. 파이어스토어에 그것도 지워야 되지. 그 사용자가 올린 그 스토리지에 있는 그 파일도 지워야 되지. 막 고민해야 될 것들을 얘로 이제 대체제를 쓰는 거예요. 딜리트 할 때. 이걸 프론트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우고 뭐하고 이 함수들을 막 해야 되는데 복잡해져요. 왜냐? 지금 유저 레코드만 지우는데 나중 되면은 그걸 지워야 된다고. 이 유저가 쓴 게시물, 이 유저가 생성한 파일들, 막 그 그림이랑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하필 또 이 유저가 하드코어 유저야.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500개씩 써 글을. 그러면은 그게 포르프로 이렇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많아지면은 뭐 좀 뭐 이벤트 핸들러 같은 거 따로 넣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딜리트 쪽이
상당히 어렵다 나중 되면은. 크리에이티드는 이렇게 한 줄이면 진짜 잊으면 된다. 근데 딜리트 할 때 이제 많은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예, 딜리트 포스트, 딜리트 이미지, 딜리트 뭐, 예, 그만큼 예, 많은 에너지가 이제 나중에 여기 들어가요. 그래도 최대한 간결하게 여기는 이제 디버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간단한 코드만 좀 삽입할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원래 아마도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딜리트 유저, 그러니까 딜리트를 하게 되면 과연 이런 펑션으로 그 포스트를 지우겠어요?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어느 템포러리 한 DB에다 옮기던지. 근데 옮기는 비용도 에너지가 낭비죠. 아마 되게 더 무식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뭐 비집을 펄스라든지 딜리트 하면은 이제 그 사용자 게시한 게시물들의 비지블이나 뭐 퍼블릭 펄스 뭐 이런 식으로 어, 저런 것만 업데이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말끔하게 지워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잊혀질 권리라고 하죠,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 좀 잊혀질 권리를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싹 다 밀어버릴 예정이에요. 밀어버리는 코드를 우리 모두 잊혀질 권리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를 좀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래서 펑션스를 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요런 컨셉으로 제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뭐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한 거를 빨리 저기 갱신한 거를 올리고, 그러니까 개발자의 고충까지 같이 담아서 우리 서로 같이 시간 낭비 해봅시다 라는 거니까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커밋은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배포를 하고, 내용이 뭐였지? 펑션스 테스트를 커밋하고 푸시를 했으니까 깃허브에도 요 마지막 코드가 올라갔을 거예요. 요거를 참조하셔서 한번 본인 코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 거를 클론 받아서 하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